날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예방 사업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7기 후반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이 대구 교육을 이끈 지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1일) 대구 동구청에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주최로 군의군과 의성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본 방역물품 지원과 맥스터 찬반 갈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일본 자매도시에 방역물품을 보낸 것과 관련해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위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잘한 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터 증설 공론화 과정에서 일고 있는 찬반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와 산자부의 스마트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된 것을 꼽았습니다. 산자부가 공모하는 스마트 기반 구축 사업에 2년 연속으로 두 개의 큰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라는 큰 대형 프로젝트가 성사됨으로써 포스트 원전 시대 이후에 우리 경주의 먹거리를 마련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사활을 걸었던 대한민국 축구센터와 관광 거점 도시 탈락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 시민들이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대한민국 축구센터, 그리고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서 여러 가지 영양 부족으로 탈락한 부분이 아쉬움을 남습니다. 주 시장은 지난 2년간 씨앗을 뿌려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선 7기 후반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이 대구 교육을 이끈 지 2주년을 맞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육 활동에도 기대가 큰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를 휩쓸었던 코로나19.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형 등교 수업을 추진했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시간 효과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대구의 원격 수업 교사 학습 공동체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자체 개발한 원격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은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각종 대회와 직무연수, 행사 등 사업 164건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학교 평가도 폐지해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수업에 전념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공약 추진 과제 중 98.8%의 달성률을 보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당선 후부터 핵심 공약으로 삼았던 논술과 토론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한국어 번역, 채점관 및 평가관 양성, 교원 연수, IT 시스템 등 인프라를 합충해 국내 최초로 일반 공립학교에 한국어 IB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대구교육청. 올해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대구국제고 설립을 둘러싼 갈등 해결도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시경입니다. 해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예방 사업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안동 산불 피해 현장입니다. 가뜩이나 약해진 집안에 최근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곳곳에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주택과 인접한 곳에는 펜스가 설치되긴 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2년 전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무너진 경주 국도 4호선 현장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보수공사가 끝난 도로와는 달리 인근 야산은 여전히 방수포로 덮여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장마가 끝나는 올 9월 말에나 마무리 예정인데 이마저도 아직은 계획일 뿐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2만 6천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위험 지역이 가장 많은 경북은 4,600여 곳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방 사업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비가 퍼붓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고된 올여름.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사실 산사태 징후만 미리 파악해도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을 텐데요. 폭우 시 산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을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태풍 타파로 약해진 집안에 태풍 미탁이 삽시간에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토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극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극경사지의 붕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공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내리게 하고 35도의 경사면 1.5m의 토층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의 토사 붕괴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토사 곳곳에는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붕괴 과정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는 실험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물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실험 이후 세 번째 이뤄진 급경사지 붕괴 실증 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경고등을 켠다면 그만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일 대구 동구청에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주최로 군의군 추진위원회와 의성군 유치위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3일 국방부에서 열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앞두고 합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의군 측은 주민 의사에 따라 단독 후보지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의성군은 사업 무산은 절대 안 되니 군의군이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바란다고 말하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두 후보지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원점 재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코로나19 경제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산업 분야의 주요 업무를 살폈습니다. 홍의락 신임 경제부시장은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 것으로 좀 달라지겠군 한 기대, 그리고 경제 쪽에는 좀 활력, 동력들을 좀 가지고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국회 도움도 좀 받아서. 제8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무소속 김호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안동시의회는 1일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미래통합당 권기탁 의원과 무소속 김호석 의원이 각 9표씩을 얻으면서 3번의 재투표가 이뤄지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의사규정 8조 3항에 따라 연장자인 무소속 김호석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5선의 미래통합당 김백현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초 다수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선 결과 손광영 의원이 후보로 올랐지만 의원 간 내홍을 이유로 지난 30일 불출마를 선언했고 통합당 내 표가 갈리면서 다수당 의장 선출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1대 문경소방서장에 이창수 서장이 부임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장은 문경 출신으로 호서남초, 점촌중 및 문창고를 졸업했으며 경북소방학교 교관단장, 시설지도 담당 안동소방서장 및 경주소방서장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이창수 서장은 화재 예방과 구조 구급 등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안전한 문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을 돌며 현장 소통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가칭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 설립, 모아초등학교 모서분교장 통폐합, 학교 지원센터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이 자리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 자녀가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동식물을 매개로 한 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국내 정착 전까지 전담 컨설팅, 입지 및 보조금, 인력 채용, 스마트 공장 구축, 지방세 감면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추진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30일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유치 타깃은 자동차 부품 등 첨단 기술 관련 기업들입니다. 또 50년간 공장 기업 용지의 무상 임대, 총 투자액의 50% 내의 파격적인 보조금, 4년간 인건비 보전, 직원 숙소 거주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R&D 지원, 그리고 지방세 감면 등 기업 맞춤형의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유턴 지원 정책이 우리 대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국내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투약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중증 환자로 제한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PCR 검사 등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서 폐렴과 함께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선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할 경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인 만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도시철도 열차는 물론 역 안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승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가 생활권 통합 논의에 나섰습니다. 수성구와 경산시는 올해 말까지 상생 발전을 위한 수성 경산 통합 경제권 구상 용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두 지역은 용역을 통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 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대구시는 해마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인건비 상승과 물량 감소 등 비용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에너지 복지와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특별 여행 주간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7월 1일부터 19일까지를 특별 여행 주간으로 정해 스탬프 투어와 도심 속 캠핑 여행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 예정입니다. 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SNS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야영장 휴양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야영장 14곳과 휴양림 2곳을 대상으로 낙석 등 자연재해 위험은 없는지, 코로나19 방역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거나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7월부터 경북 도민이면 울릉도와 독도행 여객선을 최대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이 지난 도민과 외국인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 시 일반 운임의 30%를 지원하고 선사에서 자체 할인을 할 경우는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객선 운임 할인을 희망하는 도민은 사전 인터넷 예매 후 울릉군 홈페이지에 운임 할인 신청을 하거나 현장 구매 시 운임 할인 신청서와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단 성수기인 4월에서 9월까지 금, 토, 일요일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일부터 포항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도내 해수욕장 25곳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6곳은 1일, 경주와 울진 12곳은 오는 10일, 영덕 지역 7곳은 이보다 늦은 17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됩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관련 행사나 축제, 야간 개장은 모두 취소하고 해수욕장별로 피서객을 분산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이 군청 민원실에 다양한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는 문학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문학자판기에서 시와 소설, 수필 등 장르를 선택한 뒤 원하는 주제를 고르면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종이에 출력되어 나옵니다. 청도군은 인쇄물 하단 여백을 활용해 행사, 축제 일정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함께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국 미술계 대표 원로 작가 김경인과 박대성, 심정수 3인의 첫 협업 전시가 오는 9월 말까지 솔거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나무, 서라벌, 한국인 등을 소재로 6.25 전쟁과 민주화 운동 등 급변하는 시대를 겪으며 느낀 현실과 시대 정신을 담은 작품 35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시 기간 동안에는 눈을 가리고 손의 감각만으로 조형 작품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 관람의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